정말 악마도 울고 갈 만한 악랄한 학폭 수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못 들어본 내용도 많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학폭 전문 한상원 변호사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정말 악랄한 학폭 수법. 첫 번째는 바로 나체 촬영입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충격적일 겁니다. 바로 친구를 괴롭히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악랄한 이유가 뭐냐면요. 당연히 피해 학생은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냥 낄낄거리고 비웃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마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도 사실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말하거나 선생님에게 말하거나 이를 키워버리면 본인들이 학폭 가해자가 돼서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체 촬영을 강요한 다음에 약점을 잡는 겁니다. 야, 너 만약에 신고하면 네 사진이랑 영상 인터넷에 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피해자 친구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렇게 얘를 협박함으로써 본인의 악마 같은 학폭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실제 사례 중에서는요, 남학생 여학생의 관계에서 알몸 영상을 촬영한 후에 계속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헤어지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례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 남학생인 경우였는데, 가해자 남학생이 허락 없이 친구 나체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찍힌 놈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 학생의 성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한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젠 학폭하면 진짜 큰일 나, 까딱하면 삼수해도 대학 못 가거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외쳐보자. 학교폭력 멈춰! 멈춰! 학폭 고민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줘. 악마도 울고 갈 정말 악랄한 학폭 수법 두 번째는요, 음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피해자 학생도 참다 못해서 가해자에게 한마디 하거나 저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진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돈을 뺏고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자기들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반대로 식폭행이라고 해서 예전 해병대에서 쓰던 잔혹한 수법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학생 돈으로 매점에서 빵을 10개 20개 사오게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자한테 그거를 배가 터지도록 어거지로 먹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어거지로 먹도록 시키면서 자기들은 낄낄거리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웃고 즐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심지어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요. 이 일진들이 모텔에서 자기들끼리 소주를 마십니다.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불려나와서 어거지로 술을 마시는데요.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서 애한테 그걸 먹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피해 학생이 그걸 전부 토하자 토사물을 전부 핥아먹게 합니다. 다른 사례로 가해자가 가글을 한 다음에 페트병에 입속에 더러운 물을 뱉어서 억지로 마시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을 지경이죠. 악마도 울고 갈 정말 악랄한 학폭수법 세 번째는요, 바로 폭행인데요. 폭행의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학폭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굉장히 일진들이 악랄한 중학교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벌써 거의 2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도 일진들이 힘이 약한 친구들을 때릴 때 티 안 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얼굴을 때리지 않았어요. 배를 때리거나 등을 때리거나 이런 식이죠. 왜냐면 옷으로 가려져서 멍자국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에게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힘이 약한 애들 둘을 불러와서요, 걔네 둘이 싸우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일진들이 지는 녀석은 각오해라, 우리한테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일진들은 학교 안에서는 피해 학생을 소위 말하는 빵셔틀 취급하면서 각종 심부름만 시키고요, 때릴 때는 학교 밖에서만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가 매를 벌어서 내가 정립한 거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학교 밖에서 정립한 만큼 피해 학생을 때리는 거죠. 학교 안에서 때리면 선생님에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일진들이 학교 끝나고 피해 학생을 바닷가 선착장으로 끌고 가서 수영해서 저 앞에 있는 섬까지 갔다 오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한 다음에 나와 싸우든지 엎드려서 불붙은 담배를 피든지 맞든지 선택하라고 한 다음에 실컷 때리고 학교 가서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악마도 울고 갈 학폭수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이용한 학폭도 정말 심각해요. 그런 거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요, 초기 단계에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이 정도의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작은 괴롭힘이라도 당하고 있다면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해 학생을 처벌하거나 심각한 문제라면 전학을 보내든 해야 돼요. 또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심각한 사안인 경우에는 바로 긴급조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해 학생을 학교에 못 나오게 하거나 반을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피해 학생의 경우 출석이 인정되는 가정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고3이 되어버리면 수능도 봐야 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처를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학폭 때문에 고민인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걸어주세요. 저와 함께 고민해봅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